코미양은 커뮤증입니다. 바이올릿 에버가든, 서머타임 랜더. 이 애니메이션들의 공통점이 뭔지 보이시나요? 정답은 한국에서만 졸라 늦게 방영된 작품이라는 점입니다. 아니, 독점 계약 때문에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VPN 돌려서 확인해보면 한국어 자막까지 싹 다 준비되어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늦게 수입된 걸까요? 애니박 TMI, 오늘 알아볼 것은 영상물 등급위원회입니다. 요즘엔 애니메이션 보기가 참 편해졌죠. OTT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애니메이션 산업이 대중화되면서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아졌습니다. 돈 내고 보려 해도 보기 힘들었던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죠. 그럼에도 아직 몇몇 불편한 점이 남아있긴 합니다. 청불 등급인데도 검열이 남아있다던가, 판권이 없어 볼 수 있는 곳이 없다던가, 번역 퀄리티가 별로라던가 하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중 제가 가장 이해가 안 가고 불편했던 점은 한국에서 볼 수 없는 독점작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해당 작품이 너무 마이너해서 인기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아예 안 들여오는 거라면 납득이라도 하겠는데, 한국어 자막이랑 한국어 로고까지 준비되어 있는 걸 보면 또 그건 아닌 것 같단 말이죠. 뭐 판권이 없어서 아예 못 보는 거라면 체념이라도 하겠는데, 이건 판권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한국 서비스 준비가 안 된 것도 아니고 진짜 그냥 볼 수만 있게 해주면 되는데 도대체 왜 안 해주는 건지 너무 궁금하고 답답했습니다. 독점작이라 다른 데서 볼 수도 없고 VPN 써가면서 보는 건 번거롭고 내가 내 돈 내고 합법적인 경로로 보려고 하는데 뭐 이리 불편하게 하는 점이 많은지, 처음엔 독점 계약을 하고도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해당 OTT 회사만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를 직접 찾아보기 전까지는 말이죠. 우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보려면 조금 먼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이전까지 일본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로 인해 생긴 일본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었죠. 실제로 많은 갈등으로 인해 국교 정상화가 되기까지 해도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대중문화는 암암리에 유통되거나 많은 규제와 검열을 거치고 수입이 되었죠. 일본어 서체가 나오거나 외색이 짙은 장면들은 모두 잘라내거나 가려야 했고, 등장인물의 이름이나 지역명 같은 것들도 전부 한국식으로 수정해야 했습니다. 우리한텐 너무나 익숙한 강백호, 남도일 같은 이름들 있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의 규제로 인해 생긴 것들입니다. 허나 단순한 규제만으로는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순 없었죠. 어느새부턴가 다방에선 일본 음악이 흘러나왔고, 만화방 책장엔 일본 만화의 해적판이 꽂혀 있었으며, 오락실에는 일본 게임이 즐비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것을 표절하거나 숨겨 들여오는 일도 종종 있었죠.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대중문화를 거부하고 회피하기보단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1998년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실시하게 됩니다. 2004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거의 모든 분야가 개방이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대중들은 일본의 문화를 자유롭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OTT 서비스가 등장하기 전까진 말이죠. OTT 서비스와 애니메이션 산업이 커져감에 따라 특정 플랫폼에서만 관람할 수 있는 독점작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 독점작에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방송을 통해 연령 등급이 정해진 기존 작품들은 따로 등급 분류를 받지 않고 OTT 서비스에 업로드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방송되지 않은 독점작이나 OVA와 같은 것들은 그렇지 않았죠. 이런 작품들은 영상물 등급위원회라는 기관의 심의를 받은 이후 업로드가 가능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일이 조금씩 꼬이게 됩니다. 방송되지 않은 모든 일본의 드라마, 예능, 애니메이션은 일본 비디오물로 분류되어 심의를 받았는데요. 문제는 일본 비디오물의 개방 범위가 영화 및 극장용 애니메이션에 국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영등이는 일반 TVA 애니메이션의 등급 분류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죠. 그래서 OTT 업체들은 애니메이션 여러 편을 묶어 영화로 등급 분류를 신청하는 꼼수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이전에 올라왔던 독점작들을 확인해보면 모두 국외 영화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카테고리를 바꿔 신청하는 방법에도 문제가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국외의 비디오물과 국외 영화의 등급 분류 수수료가 달랐습니다. 국외 비디오물의 수수료는 10분당 17,000원이었고 국외 영화의 경우 그것보다 약 7배 더 비싼 120,000원이었죠. 여기에 관람 등급을 받은 이후 작품을 공개하기 전에 극장 상영을 거쳐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조건까지 곁들여져 OTT 업체들은 비싼 심의료와 극장 대관 비용, 그리고 상영에 걸리는 시간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심의 접수 자체에도 꽤나 시간이 걸렸죠. OTT 서비스의 등장 이후 엄청난 양의 작품들이 수입되었는데 이 물량을 영등위가 소화해내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많은 작품들의 등급 심의가 지체되었고, 그에 따라 작품 업로드도 늦어지면서 OTT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피해를 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업로드되는 과정을 정리해보면 매 편마다 따로 신청할 수 없으니 일단 애니메이션이 완결될 때까지 기다리고, 애니메이션 전편을 묶어 수수료가 7배 더 비싼 국외 영화로 심의 신청을 한 뒤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영등위의 등급 분류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극장 하나를 대회 아무도 없는 상영관에서 하루 종일 영상을 틀어놓아야지만
작품들만 한국에서 업로드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대충 이제 왜 한국에서만 늦게 방영되었는지 이해가 가죠.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OTT 자율등급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방송사에서 방영 작품들의 등급을 자율적으로 책정했던 것처럼 OTT 업체들도 영등이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작품의 등급 분류를 하는 일이 가능해진 것이죠. 덕분에 심의로 인해 지체되는 시간 없이 업로드가 가능해졌습니다. 일본 작품만 빼고 말이죠. 영등이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일본의 작품들은 자체 심의하지 말고 본인들에게 맡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쯤 되면 고지식한 것을 넘어서 뭔가 악의가 느껴지는 수준이죠. 사실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 일본 대중문화 수입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단순히 일본 대중문화 수입을 관리하고 권고하기 위한 정책일 뿐이었죠. 실제로 방송사들은 일본 대중문화 개방과 관련된 지침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냥 무시해왔습니다. 오직 영등이만이 이 효력 없는 정책에 매달려 시대착오적인 행정을 강요하고 있었죠. 그런데 정말 뜻밖의 논란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2023년 6월 넷플릭스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상황을 담은 더 데이즈라는 일본 드라마를 공개했습니다. 이 작품 역시 앞서 말한 심의 문제 때문에 한국에선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일각에서 이 모습을 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연관 있는 작품을 숨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와 화제가 되었죠. 이로 인해 일본 비디오물에 대한 불합리한 취급들을 언론들이 재조명하기 시작했고 결국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12일 그동안의 모든 악패습은 사라지게 되었죠. 덕분에 그동안 등급 분류를 받지 못했던 작품들이나 OVA 같은 것들이 전부 정상적으로 업로드 되었고 이후 제작된 작품들도 문제없이 방영이 가능했습니다. 리틀 위치 아카데미아와 같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라 라는 말 같지도 않은 반려사유를 받아 한국에선 볼 수 없던 작품들도 6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야 볼 수 있게 되었죠. 너무나도 긴 시간이 걸렸던 것에 비해 상당히 싱거운 결말로 끝이 났는데 이게 참 다행이면서도 씁쓸하네요. 앞으로 심의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도 이렇게 개선되어 가는 모습이 보이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자료조사를 하면서 영등이가 참 저는 오늘 영상을 보고 조금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리뷰 영상도 아니고 보치도록 관련 영상도 아니었으니까요. 당장에 보치 영상만 4개 올리고 이런 거 올리는 것도 좀 웃기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제를 선택했던 이유는 서브컬처 문화, 그 중에서도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과거에 정말 궁금해했던 내용이기도 했고요. 아마 가끔씩 이런 애니메이션 바깥의 내용들이 영상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쪼록 좋게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애니 관련 영상들 빠짐없이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